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머니스 그 대통령 2위인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ESG 라운드 테이블 인 광주. 오늘 라운드 테이블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생활 ESG 활동가 최동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도시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 내려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생활 ESG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앞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생활 ESG가 토론의 주제인 만큼 오늘의 종이 인쇄물이나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깨끗하게 진행이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앞서 어떤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하신지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광주역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감사로 계신 고영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사단법인 지역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 이사님이신 서현웅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생활 ESG 전남 네트워크 대표로 계신 장진영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세 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잖아요.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광주역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협의체가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 주민협의체에서 감사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현웅입니다. 저는 현재 사단법인 지역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의 이사를 맡고 있고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정책 자문과 또 정책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ESG 전남 대표 그리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성국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인들에게 ESG 홍보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국장으로서 여성 정치 참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ESG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 ESG 가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ESG라는 단어가 사실은 현재로서는 핫 이슈이기는 하나 대중들 품속으로 딱 들어오는 단어는 아직 아니지만 저희가 풀어서 생각해 보면 기존에서 환경적인 부분들은 뭐 쓰레기를 줄인다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공감이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속해 있었던 그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ESG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팽창하고 함께 살고 더불어 사는 문제에 대한 화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지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든가 그리고 회사 속에서의 공정하고 평등하고 그 안에서의 권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ESG에서 조금 담아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하고 ESG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조금 맞닿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개발이 아니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보존하고 그것들의 있는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하고 조금 더 맞는 부분들이 확실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네. 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요즘 광주에서 하고 있는 어떤 ESG 관련 활동들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19가 이제 터지기 이전이죠. 이전 때 2019년도 때 청소년들이 우리 수도권에 있는 청소년들, 특히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이 기후행동을 굉장히 시대적인 이슈로 해가지고 제가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청소년들의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세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청소년 기후행동에 대한 부분이 시대적인 화두였고 굉장히 센세이션 이슈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당사국 총회에서도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을 제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기후 위기와 기후 행동적인 측면에서 ESG가 이제 거의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좀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광주에서는 2019년도 청소년 기후행동을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2020년도부터 이제 민간 시민사회에서는 청소년 기후행동 대신에 시민들이 금요일날 모여서 기후행동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이제 티켓팅을 재활용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들을 이제 각 마을별로 또 활동 단체별로 이렇게 이슈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생활 속에 이제 민간 시민 쪽의 어떤 활동들이라고 보면 이제 시의회 차원과 이제 광주광역시 행정 차원에서는 ESG와 관련된 경영에 관련된 이제 조례를 작년에 이제 전국 최초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광주에 있는 큰 굵직굵직한 기업이 또 소상공인들이 ESG와 관련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올해 년도에 ESG와 관련된 부분들을 경영 재무제표라든지 인사 규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ESG와 관련된 발판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트랙으로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제 청소년들 기후행동을 모티브로 받아서 이제 우리 광주에서는 시민들의 활동들 집에서 500명 정도의 단톡방에서 기후위기 시민행동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행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어쨌든 ESG 경영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광주는 어쨌든 ESG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과 민간 시민사회와 이 생활적인 면에서 좀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접점을 올해 연도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게 좀 가업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ESG와 관련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눌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는 영어만 어렵지 우리 국민 모두가 예전부터 실천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치는 환경위기, 사회위기, 민주주의위기를 극복하고자 우리 대전의 운동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도 그런 뜻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가치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 우리 정부, 그리고 기업, 우리 국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필수 정책으로 가져가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광주에 관광재단이 있어요. 관광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플로깅을 하면서 여행지를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행지를 점점을 찍으면서 도보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여행에 플로깅 행사를 같이 더불어서 하는 건데 굉장히 지역적으로 호응도 좋고 반응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플로깅 행사를 그냥 쓰레기 줍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의 의미가 되겠죠. 재단의 입장에서는 여행을 하면서 뭔가 줍는 형식이 되겠지만 어쨌든 단일화된 것들이 아니라 융복합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한다면 여러 영역이나 분야에서 조금 재미있고 신나는 그런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되지 않을까. 앞으로 조금 우리가 하면서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국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환경적인 문제를 좀 계속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오히려 선거운동 자체도 ESG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모 정당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유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기차로 유세를 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패널을 통해서 영상을 송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충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전기차 충전했을 때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토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는 거죠. 왜? 우리 환경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건 뭐냐면 이 플로깅이란 것이 서구에서 한 청년 이제 예비 출마자가 이제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 플로깅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과 영상을 찍어내는 그걸 봤거든요. 그게 참 선거운동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돼서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영상을 남겨놓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선거운동 방식도 오히려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ESG로 가야 된다. 예, 오히려 정치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사회 이제 지배 구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봉사하는 구조인데 그게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전남적의 이슈를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같이 하면서 녹색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린 뉴딜 정책 또한 이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바다 해양 쓰레기에 관심이 더 부각됐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 풍력 발전 때문에 이슈를 더 많이 강화돼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대선 토론에서 모 후보가 알리백 발언을 해서 더 이제 키워드로 ESG까지 저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전남 쪽에서는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바쁜 시기에 ESG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니까 다시 ESG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좀 더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정책적이든 운동이든 그런 운동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갖게 됐고요.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고영이 검사님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좀 부여해 주셔서 생활 ESG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ESG는 꼭 제도화를 넘어서 문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행동 양식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관습으로 나가야 되는 이제 방향인 것 같고, 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는 법의 테두리에 있어서 또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 활동들이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ESG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ESG에 대한 정확한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맥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 경계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큰 물줄기가 하나씩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좀 적지 않은 힘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ESG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위조체 측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활 ESG를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SG는 국민이나 국가가 착해지자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그 트렌드 이슈 이렇게 잠깐만 하고 사라지는 이런 활동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대통합 운동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분들 세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참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제가 했던 활동이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좀 작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이 작은 발걸음이 나중에 큰 변화를 이끌어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ESG의 최동이었고요. 고영님 감사님, 서현웅 이사님, 장진영 대표님 함께 모셔서 라운드 테이블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